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발표했던 미국 노동 비자 중에 하나인 H-1B 비자를 수수료를 자그마치 10만 불로 올린다는 뉴스. 게다가 이 정책이 바로 오늘 새벽부터 실행이 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미국 들어오는데 많이 힘들죠. 안 입고 더러워서 차라리 안 들어오고 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조지아 인근의 현대 LG 배터리 공장에 일하던 이 한국의 노동자들이 갑자기 쇠사슬에 묶이고 또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한국에 거의 뭐 진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한국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또 반미 감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 부랴부랴 이들이 미국에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도로 돌아오면 스페셜한 비자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 노동 비자 중에 하나인 H-1B 비자를 갖다가 수수료를 10만 불이나 받겠다고, 이젠 미국이 비자 장사를 하겠다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미국 경기는 어떻게 될런지 이게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예, 앞으로 100만 불을 내면 골드 비자, 그것도 트럼프 얼굴이 찍혀있는 골드 비자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신청자가 몇백만 명이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무슨 몇백만 명이 있겠습니까? 예, 그때 그냥 메일링 리스트에 집어넣은 사람이 뭐 몇십만 명 있었던 건데,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반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투자 비자인 EB5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골드 비자 100만 불, 혹은 기업 차원에서는 200만 불을 내면 이 골드 비자를 주겠다, 향후 영주권까지 주겠다, 그래서 영주권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현실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EB5를 신청한 사람도 1년에 만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100만 불씩 뭐 100만 명한테 받겠다, 그래서 뭐 1억 불을 올리겠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턱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이제 금요일 날 H-1B 비자 신청자한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지금 H-1B 비자를 갖다가 지금 등록을 하는데 우선 신청 비용이 215불입니다. 이 가격에 비해서는 자그마치 46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10만 불의 수수료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또 일요일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뭐가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다 따져본다 하더라도 원래 H-1B 비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로터리 추첨을 위해서 215불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또 780불 레지스트레이션 비용을 내는데, 이 비용을 다 합쳐봤자 1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뭐 100배 가까이 올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뭐 엑스퍼다이 좀 빨리 수속하면 뭐 2,800불 내는 게 있고, 근데 뭐 무슨 뭐 보증 같은 거, 교육 같은 거 이런 비용이 뭐 500불, 300불 이런 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건 뭐 H-1B 비자가 10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뭐 또 따로따로 다 차지할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총 금액이랑 비교하면 한 100배 이상 올랐다. 그냥 신청 비용이랑 비교하면 465배나 올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갑자기 금요일 날 내려버리고, 일요일, 예, 오늘 새벽 동부 시간 오늘 새벽 자정부터 이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치로 인해서 미국 내 기술 전문직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더 부족할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예, 미국 내 뛰어난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외국에서 사람들이 월급을 적게 받고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고 미국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만 불을 내고라도 데려올 정도로 고급 인재가 아니면 아예 데리고 오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10만 불 돈 버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뭐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구해주는 게 목적인지,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밑에서 일하고 있는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회사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외국인을 1년에 10만 불을 내고 살아도 고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럴 바엔 차라리 미국인을 고용하는 게 나은가, 이 판단을 회사가 결정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H-1B 비자를 갖다가 신청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매년 발급되고 있는 H-1B 비자는 8만 5천 개고, 그중에서 2만 개는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이런 것을 갖다 취득한 사람한테만 따로 배정을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6만 5천 명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로터리 추첨을 뽑죠. 추첨을 뽑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비용이 215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측근에서도 한때 트럼프를 막 열심히 도왔던 비벡 라마스와미, 인도계였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요즘에 뭐 트럼프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H-1B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는 인도계죠. 근데 사실 H-1B 비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 중에 또 인도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착사였던 스티브 배너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H-1B 비자를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사기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외국인을 값싼 노예 노동자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질이 뭐냐? 보는 게 다릅니다. 미국에서 한 20만 불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한 15만 불을 줘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5만 불이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15만 불에 뭐 예를 들어서 더 싸게 인건비를 갖다 주고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게 H-1B 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미국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10만 불을 내고서라도 데리고 올 사람 정도면 데리고 오는데 아니면 미국 사람을 써라. 그래서 미국 사람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게 언제 시행되고 또 왜 이게 단순한 문제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9월 21일, 오늘 일요일 새벽 0시 1분 동부 기준 0시 1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규 H-1B 비자 신청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짜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9월 20일까지. 그다음에 기존 비자나 소지자는 이제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거는 한 번 딱 내면 끝나는 거다. 매년 내는 게 아니다. 한 번만 내는 신청 수수료가 10만 불이다. 그리고 현재 비자 소지자나 갱신한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또 매년이다. 이게 또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근데 백악관 대변인이 1년이 아니라 이제 한 번만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글하고 이제 메타 이 두 회사는 직원들한테 국제 여행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토요일 밤까지 일요일 부터 시행되니까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 미국에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너무나 급했죠. 금요일 날 이게 나오고 토요일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미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이 해외에 있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10만 달러를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1B 비자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미국의 이민 서비스국 USCIS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H-1B 비자 중 64%는 컴퓨터 관련 직종이고요. 10%는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 분야고 6%는 교육 관련 직종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부적으로 더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사람이 25%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48%, 그다음에 제조업이 11%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H-1B 비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많이 고용하고 많이 타격을 입을까? 우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H-1B 비자가 9,000건 이상 아마존에 취직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구글은 5,364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죠. 여기는 4,844건, 마이크로소프트는 4,725건, 애플은 3,873건. 거의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사실상 10만 불 내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데들은 10만 불을 내고 다른 나라에서 인력을 데리고 오는 게 부담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신규 졸업생들, 뭐 이제 아직 경험이 많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취직할 이 기회가 많이 축소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인도나 뭐 다른 나라에서 경험이 많아요. 어떤 분야에 뭐 경험이 많고 프로그램 경험도 시니어 프로그램이라서 경험이 많고 연봉도 한 4, 50만 불 받는 사람이다. 근데 꼭 미국에서 필요하다. 그럼 10만 불 내고라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막 대학원 졸업하고 뭐해서 연봉 한 20만 불에 데리고 온다. 근데 10만 불을 내라. 그럼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USCIS의 자료에 따르면 H-1B 승인자 연봉 중간값이 지금 미국에서 한 12만 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불이니까 미국에서 IT 계열에 일하는 사람 치고는
연봉이 싼 편이죠. 예, 싼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여전히 고급 외국 인재한테 높은 연봉을 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문제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아까 얘기, 이론상은 맞는 것 같죠? 예. 외국에서 10만 불이나 주고 데리고 올 정도로 뭐 미국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란 몰라도 아니면 미국에는 인력을 갖다가 구해서 일을 시키면 뭐 미국에 있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예, 뭐 단세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뭐냐?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라는 거 지금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이렇게도 돌아가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특히 H-1B 비자를 받는 이 하이테크 쪽에서는 꼭 회사에 나와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내에서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예, 이렇게 10만 불을 내고 미국에 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오버시로 재택근무를 시키는 일이 더 많아지면 미국 내 일자리는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가 오히려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을 망하게 만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 비자 제한 시기에는 미국 내 구인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게 뭐 얼핏 들으면 트럼프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일 중에서 좀 외주를 줘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 갖고 거소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한국에서 이제 어떤 아이디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인력들을 찾아서 일을 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우 목소리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한국에서 한국말 성우가 필요하다. 한 3만 원만 주면 녹음을 해갖고 와요. 광고할 때. 미국에서 몇백 불 줘야죠. 근데 프로그램 같은 거 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내가 무슨 레스토랑 하는데 뭐 주문받는 앱을 만들고 싶다. 예, 한국 같은 데가 훨씬 쌉니다. 우리는 한국과 이 대화 나누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쪽에서 지금 프로그래머가 제일 많은 곳이 인도 쪽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인도 분들이랑 많이 부딪히는 곳에 계신 분들은 인도에 대한 반감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뭐 특히 캐나다에 있는 지역, 그다음에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역, 이런 분들은 반감이 좀 많이 있는 게 인도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일자리를 뺏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직도 계급 제도라는 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미국 올 정도면 인도에서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양반이에요, 양반. 그러니까 맨날 밑에 상놈들 부려먹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사람들이 그 자세, 에리트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세븐일레븐 인도인들이 주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븐일레븐 같은데 주인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인도에서는 다 맨날 밑에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사람들인데 와서 캐시어 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남한테 공손하게 주는 법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요즘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도인들을 갖다가 굳이 미국에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 인도 뉴델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 딱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 많이 오는 건 뭐냐면 한국인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뭐 아니라 인도인들은 이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영어가 그냥 학교에서 맨날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가 잘 되잖아요. 좀 발음이 조금 좀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가 되니까 인도인들이 미국에 취직이 많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와서 미국에서 연봉 받을 바에는 한국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미국 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인도 같은 데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인도에서 받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받는 게 나으니까 미국에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간호사도 필리핀이 많은 이유가 사실 그 이유입니다. 영어를 쓰잖아요. 필리핀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필리핀들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 분들이 이 간호사 일도 잘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일도 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 있죠. 대학교를 뭐 대학교만 나오신 분들 혹은 대학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진짜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영어가 문제가 돼서 미국에 많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인도 계통들이 특히 많은 이유가 이 프로그래밍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맡겨진 일을 갖다가 막 혼자서 계속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뭐 영어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중국 쪽도
프로그래밍 쪽 인재가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 그다음에 또 인도, 여기가 많이 잡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지금 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회장이 중국계, 그러니까 대만계죠. 엄밀히 말해서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 네, AMD도 리사수 대만계 미국인이죠. 그다음에 리프탄 지금 민텔의 새로운 CEO는 싱가포르계 중국인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런 IT 쪽은 다 동양계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종별로 그 인종이 특별한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백인들만 살고 있는 동네도 농구팀 나가면 흑인 선수가 5명 중에 4명이잖아요. 흑인들이 운동 잘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없어요. 타고나게 그 인종적으로 운동 잘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하면 좀 흑인들이 숫자가 적은 데가 비싼 운동이에요. 미국 풋볼, 아메리칸 풋볼이라든가 아니면 뭐 골프라든가 뭐 테니스라든가 이런 거인데 여기서도 다 두각을 보였던 흑인들이 있잖아요.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풋볼팀에 들어가려면 이 장비값하고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애들 풋볼 시키려면 1년에 고등학교에서도 몇만 불씩 깨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팀도 나가면 그 출장 가고 뭐 다른 데 팀이랑 붙고 이런 돈 다 학부형들이 내거든요. 그런데 풋볼 같은 거 시키는데 흑인들을 시킬 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비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 흑인들이 운동 잘하는 건 우리가 무시 못하죠. 근데 동양인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잘 짜는 거 무시 못해요. 근데 백인들이 좀 창의적으로 뭐 만드는 거 이것도 무시 못해요. 백인들은 왜 창의적인가? 이야기를 어느 날 뭐 해봤더니 인구가 중국보다는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땅은 중국만큼 커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골에 있는 애들은 자기 또래 애들 갖다가 못 만나고 쭉 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요즘 테크놀로지 뭐 이런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미국의 아이디어잖아요. 뭐 이런 네트워크 같은 거, 인터넷 이런 게 다 미국의 아이디어잖아요. 이런 거 보면 미국인들은 참 창의적이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창의적인 일만 하면 되는데 지금 기술적인 일도 미국인들한테 일자를 주겠다. 근데 사실 기업이 돈도 돈이지만 이 인도계가 사실 말도 통하는 입장에서 일을 잘해. 그리고 인건비도 미국인들보다 좀 싸게 해. 일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을 뭐 10만 불씩 내게 갖고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미국인들 일자리가 많아진다? 기업들이 그럴까요? 요즘에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멀쩡한 회사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제 이런 데들이 좀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조그만 회사로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라지에서 시작되었고 큰 회사가 된 게 많죠. 애플 같은 회사도 스티브 잡스가 그라지에서 자기 친구 워즈니악과 함께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었고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청년들이 돈이 많이 없어갖고 이제 외국 인력들, 이런 인력들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10만 불씩 내고 인력을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이런 데서 되게 큰 문제가 생길 거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 대기업은 오히려 더 좋아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골라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훨씬 더 유리해지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혹은 스티브 배넌 입장에서 대기업들 실리콘밸리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실리콘밸리와 대기업만 더 배부르게 해주는 이런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가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 혹은 또 미국 인근의 캐나다, 중국 해외 거점으로 새 개발하고 설계 이런 레버토리 이런 연구소를 갖다가 옮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발표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왔죠. 금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지금 많은 대형 회사들이 H1B 이걸 받은 사람들한테 해외 여행을 좀 자제시키고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권고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송이 또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비자 가격을 갖다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좀 소송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450여 명 정도가 갑자기 체포를 당했고 317명은 이제 한국으로 자진 출국을 했습니다. Voluntary Deport를 해갖고 자주 출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2시간 더 붙잡아놨죠. 그냥 미국에 눌러 있어라.
내가 봤을 때 니들이 미국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예, 눌러 있어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그런 험한 꼴을 당하고 미국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한국으로 왔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조지아에 있는 공장이 이제 오픈하는 게 몇 달이 더 걸린다. 또 그로 인해서 또 천문학적인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국이 아직도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에 대해서 지금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관세를 15% 낮추는 걸로 했는데 한국은 25%를 차라리 내고 그냥 3,500달러를 갖다 안 내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의 투자, 갑자기 비자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잡혔던 사람들이 이스타 비자 혹은 B1 비자 이런 거를 갖고 미국에 왔었는데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 취재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런 기자들도 다 붙여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워킹 퍼밋 갖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출장 나온 사람 있죠. 비즈니스 미팅 하는 사람들은 다 현장에서 체포해 갖고 가야 됩니다. 쇠사슬로 끌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워킹 퍼밋 받고 올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방문을 한다. 뭐 얼마 전에 같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방문을 한 적도 있었죠. 워킹 비자로 왔을까요? 왔다가 삼성 회장 만나갖고 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하라고 온 거네. 일을 했으니까 빌 게이츠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서 끌고 가갖고 추방을 시켜야 될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법적 해석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이번에 다 이들 갖다가 다 체포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따로 이제 특별한 비자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리고 또 비자를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의회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보내는 게 제일 안전한데 10만 불씩 들어갑니다. 한 사람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 쪽의 투자가 과연 잘 될까? 이게 과연 미국을 위한 일일까? 이런 게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 단지에다가 27억 달러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갖다가 40% 8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내 세금을 갖다 피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25% 관세를 붙인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동안 현대는 많이 미국에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자, 영주권 여러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몇 가지 좀 얘기해드리면 우선 시민권을 받았던 분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지금까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그게 이제 적국 행위법, 스파이를 했다든가, 미국을 갖다가 진짜 배신하고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시민권자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권 받으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얘기는 그래요. 시민권을 받을 당시에 적법한 방법으로 받았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시민권 받기 이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게 또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 없습니다. 그건 거기서 다 도장 꽝꽝꽝 찍어주고 넘어간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영주권자죠. 영주권자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뭐 DUI라든가 어떤 뭐 경범죄를 일으키면 한국으로 혹은 본인이 왔던 나라로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빌미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영주권자는 어쨌든 간에 국적은 한국입니다. 한국이고 미국 국적이 아니에요. 언제든 간에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데 한국으로 보낸다? 그럼 어디로 보내요? 시민권이 없는데. 국제 비자를 만들 거예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죠. 무국적자를 만들어버린 건데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겠죠. 자, 그래서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복수 국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복수 국적을 받으면 사실상 최악의 경우에 미국 시민권을 박탈한다 하더라도 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너 한국과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 이런 뭐 어떤 프레셔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영주권자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 왔을 때 이제 앞으로 일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에 조지아 문제를 딱 보건데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왔어요. 왔는데 이스타 비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막 동생네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동생네 가게에 놀러 갔다가 뭐 언니 나 어디 잠깐 좀 갔다 왔는데 이거 1시간만 가게 좀 봐줘.
가게 앉았다가 갑자기 이민국 단속이 와갖고 잡히면 야, 너 불법 취업했지? 예, 이렇게 되지도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골 때려졌습니다. 예. 이번에 조지아에서 한 행동을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뭐 미국에서 예, 손주 보러 왔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손주 베이비시팅 하러 왔다. 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놀러 왔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와갖고 손주 봐주러 왔다. 예, 이게 곧 노동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빡빡해진 거예요. 예. 손주 보러 왔는데 미국에서 생활비는 사회가 용돈 주겠지. 너 불법 취업이네. 예, 그리고 공화에서 리젝트 먹고 쫓겨난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올 때 인터뷰는 절대 일한다고 오지 마시고요. 그냥 친지 방문, 여행 왔다, 구경 왔다, 놀다 간다, 돈 쓰러 왔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고 괜히 필요 없이 뭐 미국에 어머니가 아파서 간병을 하러 왔다. 그다음에 뭐 동생네 집에 놀러 왔는데 동생 좀 도와주러 왔다. 이런 얘기했다가 바로 공항에서 리젝트 먹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 한번 달아주셨던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요 이민 쪽에서 좀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은 데가 대도시 공항이에요. 특히 LA, 뭐 샌프란시스코. 예, 아시아권에서 많이 오죠. 뭐 저쪽에서는 뉴욕 쪽에서 뭐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든가 이런 쪽, 예, 큰 공항. 근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살면서 들어올 때 TSA나 이민 단속국 예, 이런 사람들 보면 확실히 그냥 술렁술렁해요. 근데 이렇다고 이게 개런티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스베가스가 좀 술렁술렁하다고 라스베가스 오면 안전한가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못 해드려요. 라스베가스 왔는데도 고쳐서 질문하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 손주 봐주고 용돈 받으러 왔어. 예, 이 얘기했는데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리젝트하고 쫓아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컨셉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B1 비자나 이스타 비자로 미국 와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의 가게라든가 애들 가게라든가 예, 이런 거 도와주면 안 돼요. 거기 일하는 데 있다가 예, 카운터 캐셔에 앉아 있다가 만에 하나 이게 이민 단속국이 진짜 재수없게 거기에 또 다른 거 단속하러 왔다가 너 내놔봐. 근데 이스타 비자 끌고 가지 말란 법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라스베가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광 사업 쪽이잖아요. 예, 관광 사업 쪽이라서 사람들이 좀 오는 걸 더 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통해서도 벌써 한국을 제가 3번, 예, 6번 이제 이쪽에서 왕복을 해봤는데 라스베가스가 확실히 좀 사람들이 많이 친절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라스베가스가 한인이 별로 없는에도 불구하고 라스베가스는 이제 대한항공 직항이 있죠. 예, 직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이제 팁인데 제가 그동안 비즈니스 클래스를 쭉 탔던 게 많은 분들이 그죠. 예, 마일리지가 있어도 이 비즈니스 클래스 자리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라스베가스는 예, CS 쇼 같은 거 예, 이런 거만 없으면 비즈니스 클래스 자리 예, 남아 돕니다. 늘 남아 돌아요. 마일리지 많은 분들은 라스베가스 놀러 오셨다가 여기서 비즈니스 타고 한국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마일리지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편해졌어요. 거소증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의 입국도 예, 내국인 라인 SES라고 적혀 있는 Speed Entry System의 준말입니다. SES라고 적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여권만 스캔하고 손가락 대고 얼굴만 딱 대면 바로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요. 미국에서도 요즘에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하였고 얼굴 스캔만 딱 하고 가면 그냥 바로 들여 보내줍니다. 예, 웬만하면 검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과 한국 입국이 저는 편합니다. 예, 그리고 뭐 솔직히 저는 이런 거 걱정을 안 하지만 한국 분들이 워낙 요즘에 흉흉하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갖다가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갖고 금요일 날 발표를 해버리고 뭐 일요일부터 시행하는 그리고 와서 그 다음에 소송이 걸리면 소송에다가 기각을 해서 지지를 끄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부터 저지르고 그 다음에 소송이 걸리면 그때 6개월이고 1년이고 버팅기면서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지금 문제고 H1B 비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외국 쪽으로 인력이 더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전 이제 광고 같은 걸 할 때 옛날에 이제 광고할 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는 한국 쪽에서 거수증이 없으니까 한국 은행 어카운트도 없고 돈도 보낼 수 없고 회원 가입도 한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한국에다 직접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뭐 로고 디자인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음악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뭐 나레이션이 필요하다든가 예, 이런 같은 거 한국에다가 부탁하면 미국 가격에 뭐 5분의 1, 10분의 1 예, 이 정도면 다 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미국에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특히 한국말 컨텐츠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한국에서 구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글로벌 시대인데 요즘에 모든 소프트웨어 다 뭐 한국은 기본으로 해갖고 다른 나라 랭귀지 다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을 미국에서 구하려고 하겠어요? 그 나라 본토 가서 구하려고 하겠어요? 예. 한국화 필요하면 한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H1B 비자 같은 게 그동안 존재를 했는데 이거를 또 왜 갑자기 왜 들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자 종류는 되게 많이 있어요. 예, 되게 많이 있는데 H1B 비자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이 이민자들을 많이 이제 목 죄고 있다. 이게 요즘의 현실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H1B 비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생길 수 있는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 날 또 뉴스로 뵙고요. 예, 일요일 남은 일요일 하루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